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 다룰 내용 바로 LG전자입니다. 최근 LG전자의 주가 차트를 보면 코로나 터진 이후부터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추석 시작하기 전 일주일 기간 동안 9월 22일부터 9월 29일까지 일주간의 매매 동향을 살펴보면 개인 투자자가 약 50만 주 가까이를 매도한 반면에 외국인 투자자는 30만 주 가까이를 매수했고요. 기관 투자자는 20만 주 가까이를 매수했습니다. 즉, 이 기간 동안 가파르게 주가를 끌어올린 주체는 바로 외국인과 기관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 기간 동안 9월 22일부터 29일까지 이 기간 동안 외국인과 기관 누적 매수 합계를 살펴보면 5등에 LG전자가 위치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1등인 SK하이닉스는 제가 지난달에 관련 영상을 올려놓은 적이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비록 5등이라고 하지만 종목 기준으로는 3등인 선물을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네 번째로 많이 매수한 종목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영상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면 도대체 외국인과 기관은 뭘 보고 LG전자를 강하게 매수했는지 이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LG전자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하는 이유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는 세 가지 섹터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첫 번째는 언택트 수혜주가 바로 LG전자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LG전자 주가의 상승 공식이 존재하는데요. 그 상승 공식이 어떤 건지, 그리고 최근에 왜 그 공식에 맞아 떨어지고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바탕으로 애널리스트들이 바라보는 목표 주가와 LG전자의 실적 전망까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키워드를 각각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언택트 수혜주라고 분류될 수 있는 이유는 최근에 TV 수요에 좀 유의미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주가 상승 공식에는 LG전자 내의 HE와 HA 사업 부문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내용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목표 주가에서는 LG전자의 실적 전망, 그리고 애널리스트들이 바라보고 있는 LG전자의 적정 주가, 그리고 그 주가와 현재 주가의 갭이 얼만큼 나 있는지, 그럼 우리가 지금 현재 LG전자를 매수하면 수익률을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지까지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언택트 수혜주로 왜 분류될 수 있는지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한국인들의 집 체류 시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1999년부터 2014년까지 한국인이 집에 있는 시간은 점점 길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재택근무가 증가하면서 이 집에 있는 시간은 더 길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2020년 자료가 있으면 이것보다 훨씬 더 월등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데요. 실제로 코로나 이후가 되더라도, 코로나가 완전히 끊는다 하더라도 국내 기업 288개사 인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을 때 코로나가 종료가 돼도 재택근무가 계속 이어질 거다라고 많은 분들이 전망을 했습니다. 즉, 재택근무가 이어진다라고 하면 한국인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점점 길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전망을 할 수 있는데요.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가장 주로 하는 일이 어떤 것이 되냐면, 남자분들은 드라마나 영화를 가장 많이 본다라고 하고요. 여자분들은 SNS나 휴대폰 보는 것들을 제일 많이 시간을 할애한다라고 하는데, 공통적으로 드라마나 영화 보는 거가 남녀를 불문하고 상위권에 랭크될 만큼 시청각에 의지하는 시간들이 길어지고 있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드라마나 영화 같은 볼거리, 풍부한 컨텐츠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게 현재 상황인데요. 예를 들어 보면 어르신들은 최근에 트로트 열풍이 불면서 TV에 대한 수요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임영웅을 더 크게 보고 싶다라고 하는 이유로 집콕의 초대형 TV 판매가 계속 신기록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어르신은 트로트, 그리고 젊은 층은 넷플릭스 영향을 좀 많이 받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눈에 띄고 있는 게 바로 TV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기사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면요. 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약 71만 대가 판매됐던 80인치 이상 초대형 TV가 올해는 사상 처음으로 100만 대 판매량을 넘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이는 전년 대비 무려 47.8%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펜트업, 억눌린 소비가 3분기 이후부터 폭발을 하면서 소비세가 더 증가된 거죠.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TV 수요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게 현재 상황이에요.
이건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전자제품 판매량을 보면 코로나 이후에 급감했던 전자제품 소매 판매액이 코로나 이전을 완벽하게 회복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이 중에 미국 TV 수입액 기준으로만 보면 이 역시도 코로나 이전을 완벽하게 회복했고, YOY 기준, 작년 동기 대비 얼만큼 성장했는지를 살펴보면 7월 기준으로는 무려 40%까지 작년 대비 증가한 모습을 보입니다. 즉 TV 수요는 코로나 이전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상승을 현재 기록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경쟁사인 월풀이라든지 일렉트로룩스에 비교해서 LG전자는 물론 코로나 영향이 한창 심했던 올해 2분기까지 매출액은 줄긴 했지만 그 사이에서도 LG전자는 경쟁사인 월풀이나 일렉트로룩스보다는 훨씬 더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이 3사 대비 마켓쉐어 1위를 차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투자를 이끌어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LCD 출하 동향을 살펴보면 최근에 코로나가 가장 심했던 4월 이후부터는 LCD 판매 수량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요. YOY 기준으로 32% 증가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LG전자의 마켓시어는 약 한 10%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아까 기사를 보셨던 것처럼 LCD 출하 동향에서도 대형 TV 위주인 65인치 이상의 판매량이 4월 이후부터 급증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LCD 같은 경우에는 LG전자가 마켓쉐어 한 10% 남짓밖에 되진 않지만 LG전자의 장점인 OLED 같은 경우에는 무려 마켓쉐어가 60% 수준을 다다르고 있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60% 가까운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OLED TV 역시도 대형 TV인 75인치 이상의 TV가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는 거 최근 들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LG전자 판매 비중이 TV도 작년보다 수량이 많이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올해를 기점으로 내년에도 충분한 성장을 보여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TV뿐만 아니라 생활가전 역시도 2019년 대비 2020년이 코로나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판매량이 증가할 거다라고 현재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LG전자의 OLED 출하량만 살펴본다고 하더라도 2분기까지는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출하량이 줄었지만 바로 3분기부터는 아까 말씀드렸던 억눌린 소비가 폭발하면서 실적이 매우 좋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3분기부터 그리고 4분기까지도 LG전자의 OLED TV 출하량은 급증할 거라고 현재 전망을 하고 있는 거죠. 자, TV뿐만 아니라 우리 위생가전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최근에 나온 뉴스인 가전의 명가 LG전자 3분기 실적이 매우 좋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기사에서 LG전자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때 아닌 가전 특수를 누리고 있습니다. TV뿐만 아니라 위생인식이 전반적으로 증가를 하면서 공기청정기라든지 의류건조기 등 오염물질 제거와 관련된 가전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인데요. 트루스팀 기술이 적용된 의류관리기 트롬 스타일러의 올해 누적 판매량은 대용량의 경우 전년 동기 무려 30% 이상 증가를 했고요. 식기세척기 역시도 지난해 대비 한 10% 증가를 했고, 그리고 이에 힘입어 LG전자의 신가전 매출이 지난해 대비해서 15%, 올해 17% 이상 늘어날 거라고 현재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LG전자의 가전 렌털 사업부 관련 계정 살펴보면 매년 꾸준하게 느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관련 매출액이나 영업이익도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TV 같은 경우에도, TV 외에 가전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코로나 영향을 잘 극복하고 오히려 기회로 삼았다. 즉, 이 정도 되면 실질적으로 언택트 수혜주로 분류돼도 무리가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전문가들의 판단이 현재 있는 거죠. 그래서 9월 22일자 KB증권에서 나온 레포트를 살펴보면 LG전자가 사상 최대 실적을 전망한다라고 레포트를 냈는데요. 관련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시면 올 하반기 LG전자 영업이익이 코로나19의 비대면 홈 이코노미 확산에 따른 가전 그리고 TV 수요로 과거 9년의 하반기 평균 영업이익의 2.5배 상회한 1.3조 원으로 추정되어 사상 최대 실적 달성이 기대된다라고 레포트를 냈고요. 관련된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시면 LG전자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무려 44% 증가한 1.3조 원으로 추정되어 사상 최대 실적 달성이 전망되고요. 이는 아까 확인하셨던 가전, TV 비대면 구매 증가로 온라인 매출 비중 증가에 따른 판촉비 절감이 가능해지고 코로나19에 따른
바이러스 예방인식 증가로 위생가전 매출액이 작년 대비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영상에서는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았지만 특히 4분기부터 LG전자는 전세계 시장 규모가 약 88조 원, 56조 원으로 추정되는 마스크라든지 탈모 시장의 공기청정 기능의 퓨리케어 마스크, 탈모 치료기인 프라엘 메디헤어 등의 기능성 신가전을 출시하여 이익 성장 견인이 기대된다라고 합니다.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TV 수요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위생 관련돼서 인식이 증가함에 따라서 타일러스라든지 공기청정기라든지 이쪽의 매출액이 증가하기 때문에 LG전자는 실적이 굉장히 좋을 것으로 예상되고 그에 따라서 외국인과 기관의 투자가 집중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왜 LG전자가 언택트 수혜주로 분류될 수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LG전자 주가의 상승 공식을 한번 확인해보고 우리가 어느 부분에 더 주목해봐야 되는지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G전자 과거 주가 히스토리와 관련된 이벤트를 한번 살펴보면요. LG전자 2010년 이후에 주가 변동을 살펴보면 전통적으로 부진했던 스마트폰으로 인한 부진이 조금 더 심화될 경우에 주가가 떨어졌고요. 반대로 LG전자가 제일 강했던 가전, TV 부분의 호황이 예상되면 주가가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2010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마트폰 쪽에서 시장 점유율이 계속 떨어지면서 주가가 계속 내려오기 시작했고요. 마찬가지로 11년 3분기 역시도 스마트폰 수량이 계속 줄어들 거라고 우려되다 보니까 주가가 계속 급락을 했었고요. 반대로 너무 떨어졌을 때는 이제 TV 사업 쪽에서 전망이 좋아질 때 주가는 또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곤 했습니다. 이때 2016년 역시도 G5가 새로 기대감을 좀 줬지만 TV 판매량이 증가되면서 주가가 좀 반등이 나왔고요. 그래서 히스토리를 살펴봤을 때 최근에 아까 확인하신 것처럼 다시 또 TV 부문에 폭발적인 성장이 있을 거라고 전망을 하다 보니까 최근에 주가가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LG전자의 과거 주가 히스토리를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현재 주가가 왜 올라가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LG전자의 매출을 조금 더 살펴보면요. H&A라고 분류되는 이제 LG 가전사업 부분이 무려 LG전자 전체 매출액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LG 하면 떠오르는 바로 이제 TV 부분, HE 사업 부분 역시도 한 2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즉 LG전자의 전체의 70% 정도가 LG 가전 그리고 TV 쪽에서 매출이 나온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과거 히스토리를 살펴보면 HE와 H&A 합산 영업이익률이 좋아질 거라고 전망될 때 주가도 마찬가지로 좋아지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 파란색 부분을 살펴보면 HE 사업 부분과 H&A 사업 부분이 합산 영업이익률이 올라갈 때 주가도 마찬가지로 올라갔었고요. 영업이익률이 떨어질 때 주가도 똑같이 내려가는 똑같은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최근에 이쪽 부분에서 영업이익률 증가가 예상되다 보니까 주가도 같이 오르고 있는 상황, 과거의 패턴과 굉장히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차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알아봐야 하는 거는 과연 HE 사업 부분과 H&A 사업 부분이 향후 어떻게 좋아질 것인가, 이거보다 더 오른다라고 하면 주가는 더 오를 수 있을 거라고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얼만큼 좋아질 것인가를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HE 부분의 매출 전망을 살펴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TV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2분기 때까지는 TV 수요가 계속 꺾였지만 3분기부터는 TV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매출액이 급등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2분기까지 부진했던 영업이익이 3분기부터는 확연한 플러스로 돌아설 수 있다라고 현재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H&A 사업 부분 같은 경우에도 아까 확인하셨던 것처럼 위생가전 쪽에서 매출 증대가 기대됨에 따라서 2분기 때까지 조금 부진했지만 3분기부터는 매출액이 증가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4분기는 전통적인 비수기이기 때문에 어쨌든 조금 역성장을 하지만 과거 4분기 때 대비 비교하면 그래도 나름 선방할 거라고 현재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3분기 때 안정적인 영업이익을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 그동안 LG의 발목을 많이 잡았던 스마트폰 사업 부분 같은 경우에도 스마트폰 수요가 3분기부터 어느 정도 회복될 거라고 보임에 따라서 3분기는 지난 1분기, 2분기 대비해서 매출액이 증가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영업 적자 폭도 올해 1, 2분기 대비해서 어느 정도 선방할 수 있을 거라고 전망을 하기 때문에 HE나 H&A 쪽에서 영업이익이 증가를 하고 그리고 MC 부분에서는 영업 적자 폭을 줄임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LG전자가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계산이 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내용을 바탕으로 애널리스트들이 보고 있는 LG전자의 실적 그리고 목표 주가까지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KB투자증권의 연간 매출액을 살펴보면요. 2019년 LG전자는 62.3조 원의 매출액을 기록했고요.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영향을 좀 많이 받다 보니까 어쨌든 60.7조 원으로 작년 대비해서는 조금 줄어들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TV 수요가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2021년에는 무려 66.1조 원의 매출액을 기록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2019년에 2.43조 원, 2020년에 3조 원, 그리고 2021년에 3.7조 원으로 영업이익은 꾸준하게 상승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 매출을 살펴보면 1분기가 14.7조 원, 2분기가 12.8조 원, 그리고 3분기부터는 16.1조 원으로 증가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4분기는 17조 원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1분기가 1.1조, 2분기가 0.5조, 3분기가 0.9조, 4분기가 0.6조 원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종합해서 애널리스트들의 적정 주가를 한번 살펴보면요. KB에서 김동원 애널리스트가 12만원, 이베스트의 이왕진 애널리스트가 11만 2천원, 하이투자증권의 고희영 애널리스트가 11만 5천원, 한화에서 11만원, 현대차증권에서 10만 5천원, IBK에서 12만원, DB금융투자에서 11만 5천원, NH에서 11만원, 한국투자증권에서 10만 6천원, SK증권 11만원, 대신증권 11만 5천원, 키움증권 11만원으로 애널리스트들이 생각하는 LG전자의 평균적인 적정 주가는 11만 2천원 정도 되는데요. 현재 제가 영상 촬영일 기준으로 현재 LG전자 주가가 91,700원입니다. 즉 애널리스트들의 평균 적정 주가 대비해서는 약 22%의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아직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고 보기 때문에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다 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기관과 외국인이 왜 LG전자를 매수하고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